화산이 총 8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폭발 규모로 지금까지 지구상에 있었던 그 많은 화산들 중에 좀 센 친구, 혹시 우리가 알만한 친구들은 뭐 있었습니까? 규모 8 이상의 화산이라고 기재된 것들이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 거의 섬들이 다 화산으로 만들어진 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인도네시아의 수많은 섬들이 그 섬마다 화산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인구 4위입니다. 맞아요. 예, 2억 한 8천만쯤 되고요. 최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예, 저는 아는 게 있으면 참지를 못해요. 반드시 털어놓고 가야 돼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인도네시아. 그거 자카르타죠? 아니요, 토바 화산이라고. 아니, 수도. 수도요. 예, 그렇죠. 저는 뭐 그렇죠. 화산 이름 모르고요. 토바 화산? 예, 수마트라 섬. 아, 수마트라 섬. 그게 굉장히 규모가 컸어요? 예, 규모가 8 정도 됐습니다. 언제쯤 터졌습니까? 7만 년? 7만 년 전에 터진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7만 4천 년쯤 전에 터졌다라고. 연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백두산 같은 경우는 몇 년인지까지도. 아, 그래요? 기록이 있나 보죠? 그때는 기록이 당연히 있을 수가 없고, 근데 어떻게 연단위로? 우리가 이제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화산이 터지게 되면은 거기 이제 살던 식물이나 동물들이 뜨거운 화산재에 파묻히게 되면, 특히 식물인데 굵은 가지나 이런 걸 가지고 있던 식물의 경우는 바로 이렇게 숯이 되죠. 숯. 탄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탄소가 이제 12잖아요. 12. 원자 번호? 예, 그렇죠. 거기에 이제 14짜리 탄소가 만들어요. 그걸 방사성 탄소라고 말합니다. 이 친구들은 방사성 붕괴를 하는 거죠. 우라늄처럼. 수치? 예, 그 안에 탄소가요. 방사성 탄소가. 우리가 저 고기 구워 먹을 때 그 숯들도 그렇게 그런데 그 방사성 붕괴되는 양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암물질은 아니군요. 예, 자연 방사성 정도. 그 남아있는 방사성 탄소를 측정을 하면은 이게 만들어진 이후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의 정확하게 연도까지 몇 년도예요, 그래서 그게? 7만 4천 년 정도인데, 방사성 탄소를 쓰면은 약 5만 년 이내에 있는 연대는 굉장히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인도네시아의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화산은 7만 4천 년 전. 그때 이제 그게 규모가 8이었는데 지구 평균 기온이 10도가 내려갔다. 지구 전체? 북반구에. 요거 약간 좀 지질학자들이 조금 세게. 지질학자들이 하는 말은 아니고 인류학자, 고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주장이 있으면 반대 의견들이 학계에 존재하고, 그게 건전한 건데요, 사실. 어떤 사람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도 존재하고, 그리고 1800년대 초에 탐보라 화산, 역시 인도네시아입니다. 분출했는데 그 화산이 규모가 7.5 정도까지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최근이기 때문에 백두산보다도 더 큰 거죠. 역사 분화 중에 가장 큰 분화를 들어봐라 이러면은 탐보라산하고 백두산. 백두산이 역대급 화산에 들어가요? 그죠? 무슨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분화 중에.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분화 중에. 이런 거 자랑스러워하면 안 되는 거죠? 뭔가 자랑스럽죠. 제가 화산 알못이어가지고 폼페이 화산은 유명하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위력이 세진 않았나요? 폼페이가 이제 처음에 도시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서에만 남아있는 도시였는데, 어느 날 이렇게 상수도 공사 이런 걸 하다가 유물이 나왔는데 이제 거기에 폼페이라는 글구가 나온 거죠. 그렇게 하면서 도시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도시 옆에 보면은 베수비우스라고 하는 화산이 있습니다. 그 베수비우스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도시가 사라졌다고 말하는데, 그때 규모가 5 정도 됩니다. 작은 거네요, 그죠? 엄청 큰 건 줄 알았어요. 5면은 굉장히 큰 겁니다. 통가 화산이 5였고요. 후지산에서 마지막으로 있었던 분화가 1717년경에 있었는 호에이 대분화라고 하는 분화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규모가 5 정도 된다. 그래요? 5만 해도 엄청 큰 거군요. 사실 한 사람이 한 100년 산다고 치면 100년 안에 경험하기 어려운 분화입니다. 그리고 백두산에서 있었던 7 정도의 분화는 한 그 왕조가 교체되는 동안에 한 번 정도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근데 그 정도 갖고는 지구의 기온이 떨어지거나 하는 효과는 나오지 않나요? 탐보라 화산 7.5 분화가 있었을 때 그 해에 여름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백두산 때도 그 정도까지는 이제 남아있지는 않은데, 사실 이제 어차피 역사 기록에 의존하겠는 거기 때문에 남아있으면 알 수 있는 거고 없으면 모르는 건데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사료들이 남아있으니까요. 백두산만 해도 벌써 삼국시대쯤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탐보라 화산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니까요. 조선시대 대기근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마 그것과 관련돼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학계의 설입니다. 이제 화산 폭발해가지고 화산재가 막 날리고, 그게 지구 전체 하늘을 덮어서. 예, 일종의 에어로졸이니까요. 그러면 화산을 아까 이제 몇 개 얘기해 주셨는데, 제일 큰 화산이 인도네시아 아까 그 화산 7만 4천 년 전. 8짜리 화산들이 몇 개 있어요. 8짜리로 알려져 있는 게 토바 화산하고 아소산 아시죠? 아소산? 예, 그 일식집 이름 아니에요? 맞아요. 후쿠오카 가면은 저기 일본 큐슈 지역에 있는 유명한 화산이죠. 네. 백두산 가면 꼭대기 천지 있잖아요. 칼데라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맨 위 꼭대기 이렇게
이렇게 푹 빠져 있는. 예. 분화구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분화구는 그냥 안에 있던 마그마가 빠져나가는 통로예요. 칼데라는 뭐냐면 한 번에 너무 지하에 있는 마그마가 대량으로 빠져나가면 지하에 빈 공간이 생기고 싱크홀처럼 내려앉는 겁니다. 규모 5 이상 되는 분화에서는 칼데라가 자주 발견이 되고 백두산도 칼데라를 가지고 있는데 직경이 5km 정도 되는데 아소산은 칼데라 직경이 24km. 24km요? 그래서 사실은 화산재의 양도 측정하지만 내려앉은 칼데라의 크기를 가지고도 이야기해요. 내부에 어느 정도의 빈 공간이 만들어져야 이만큼의 붕괴가 일어날 수 있을까도 사실은 고려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주에는 진짜 그 큰 우주에는 화산이 없나? 그 행성들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화성의 최대 사이즈의 화산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제가 알기로 너비가 한 600km쯤 될 거예요. 600? 우리나라보다 더 넘네. 그렇죠. 그래서 뭐 프랑스를 덮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패 모양 화산이어가지고 쫄쫄쫄 흘러나오는 마그마가 계속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화산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러면 화성 밑에도 그런 우리의 마그마 같은 것들이 있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지구와 거의 유사한 크기다 보니까 아, 화성이. 지금도 화산 활동이 있나요? 화성이 지금은 지질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고요. 과거에 아마 그런 활발한 활동이 있었을 걸로 이제 유추를 하는데 하나 좀 재밌는 유명한 가설이 하나 있어요. 화성을 보면 화성 절반은 화산이 되게 많아요. 그 반대쪽은 움푹 다 지면이 꺼져 있어요. 근데 그 움푹 꺼져 있는 그 지면의 남반구 쪽을 보면은 거기 아주 커다란 분지 지형이 하나 있거든요. 한때 나왔던 그 가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양계 초창기에 남쪽에 있는 거대 분지 쪽으로 큰 운석 충돌이 있었다. 그래서 맞은 쪽은 지면이 꺼졌고 반대쪽에서 화산 활동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성이 있으면 빵 때려갖고 여기 푹 들어가고 이쪽에서는 화산이 막 폭발했다고요?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아, 이거 너무 만화 같은 데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그 화성을 탐사를 해보면 화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구처럼 멘틀도 활발하게 대류하고 해서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 화성 내부를 보면 그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구상에는 그렇게 큰 화산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올림푸스 화산이 그렇게까지 크게 자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화성에는 판운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판이 뭉쳐서 판계화가 됐다가 찢어졌다가 하는 게 이제 지구 표면에서는 일어나잖아요. 그 말은 지구의 껍데기하고 내부는 따로따로 논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마그마는 지구 내부에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우리 열점이라고 들어보셨죠? 지구 내부에는 아주 뜨거운 곳이 있어서 거기서 마그마가 위로 계속 공급되는 점이 있는데 지구 표면의 지각은 계속 위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마그마가 밑에서 공급이 되더라도 한 점에서 화산이 못 크는 거예요. 이게 좀 만들면 이게 이로 가고 옆에 만들고 그래서 그 하와이 섬을 보면 하와이 엠페러 제도라고 말을 하는데요. 쭉 하와이 뒤로 전에 분출했던 할아버지 할머니 쭉 있어요. 일렬로 쭉. 네네네. 재밌네요. 화성은 지각 그게 없으니까 그 마그마가 한 곳에 한 계속 점에서 쌓여서 계속 거기서 나오고. 예를 들면 바다에 이렇게 뭐 이른바 열도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쭉 줄 서 있는 섬들이 대체로 그런 거겠군요. 그러면.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맵 같은 거를 아주 유심히 태평양 쪽을 들여다보시면은 줄지어 있는 뭔가 볼록볼록 튀어나온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화산이 줄지어 폭발하는 경우에 섬들이 이렇게 똑 줄지어서 생겨나기도 하고 육지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나요? 육지는 그런 일을 못 본 것 같은데. 육지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지에 이렇게 나란히 줄 서 있는 화산은 없잖아요. 잘 없죠. 왜냐하면 바다에 비해서 육지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기 어려워요. 바다가 그럼 훨씬 활발해요? 화산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상 자체가 대기 중에 막 용암이 흘러나오고 막 펑 터져서 날아가고 이런 게 각인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지구상의 99%의 화산 활동은 다 바닷속에서예요. 99%가요? 네. 아, 그럼 바다에서는 지금 계속 터지고 있어요, 어디선가? 깊은 데서 마그마 방이 있으면은 바다는 아무래도 고도가 낮으니까 더 확률이 더 큰 그냥 간단히 그런 건가요? 그렇다기보다 지각이라는 거는 지구에서 가장 가벼운 물질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각이 떠 있는 거니까요. 네, 맞아요. 처음에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는 하나의 거대한 마그마 덩어리였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점점 식으니까 지구가 그 안에서 이제 결정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무거운 결정은 지구 가운데로 가고 가벼운 결정은 지구 표면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무거운 애들 모여가지고 핵을 만들어요. 그리고 가벼운 애들은 지각을 만들어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들이 이제 멘틀을 이루는데 이 멘틀 부분이 대류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물 끓듯이 끓는 게 아니고 아주 느린 속도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위에 있는 가벼운 판들이 떠다니는 거예요. 물 위에 떠 있는 땜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가설이에요? 아니면 실제 그래요? 옛날에 이제 맥에너가 처음에 이제 대륙 이동설이라는 걸 주창했을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은 학계의 탄압을 받았죠.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정설로 인정이 안 되다가 지금에 와서는 거의 뭐 완벽한 정설로 모든 지질학이 대륙 이동설을 근간으로 다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하고 바다에서 화산이 많은 거하고 어떻게 관계되죠? 그렇죠. 우리가 대륙이라는 부분이 있고 바다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단순히 그냥 물이 없어서 대륙이고 물이 있어서 바다가 아니고요. 지각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대륙이라고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가장 가벼웠던 물질들이 떠다니고 있는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억 년, 수십억 년 전부터. 그리고 그 아이들이 움직여서 갈라졌다가 붙었다를 하는데 갈라지면은 그 사이에 뭐가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갈라지면 이제 생기는 게 해양지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해양지각이 뭐냐면 멘틀에서 물질이 녹아서 갈라진 틈을 메꿔요. 그러면 이제 대륙은 더 멀어지니까 또 중간에 갈라진 부분이 또 메꿔지고 착착착착착 컨베이어 벨트처럼 메꿔가는 그게 이제 해양지각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멘틀에서 녹은 물질이 계속 올라오는 곳이 해양지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화산 활동은 해양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약간 갈라지면 거기에 새살이 돋고 뭐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가는 거군요. 중앙해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해령이는 유명하죠. 그렇죠. 태평양이나 대서양 같은 큰 바다들 보면 바다 한가운데를 따라서 산맥이 있어요. 산맥. 산맥 있죠. 거기가 뭐냐면 이제 찢어지는 곳이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거기가 훅 들어간대 아니면 훅 나온대 올라온대요. 이게 올라와 있어요. 가운데가. 대서양 같은 경우는 대서양의 정 가운데를 따라서 이렇게 쫙 있습니다. 남북으로. 그걸 이제 요즘은 구글 어스 뭐 이런 걸로 이제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냥 뭐 바로 찾아보시면 바로. 근데 그게 주로 화산 터지는 데가 또 터지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전하고 자주 터지는 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자주 터진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마그마가 있어야 돼요. 마그만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게 아, 그것도 궁금하네요. 마그마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땅 밑에 마그마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마그마라고 안 부르고 멘틀이라고 하겠죠. 멘틀하고 마그마가 다른 거네요. 지금 그거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그러네요. 지금 얼핏 듣다 보니까 초보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땅 속으로 들어가면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녹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압력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압력도 올라가기 때문에 땅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암석 자체가 용융점이 올라가요. 지온도 증가하지만 녹는 점도 같이 올라가서 영원히 만나질 않아요. 핵에 갈 때까지. 지각부터 멘틀까지는 녹지 않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마그마라는 거는 결국은 멘틀이 녹아서 만들어진 암석인데 멘틀이 녹아서 예, 주로 멘틀에서 만들어집니다. 멘틀이 녹아야 되는데 그 녹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녹을까요? 불 때문에 녹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1번. 예, 1번이에요. 온도를 올리면 돼요. 온도를 올리는 거 1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암석을 녹이는 방법은 압력을 떨어뜨리면 돼요. 온도는 유지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밥 지으면 밥이 잘 안 되잖아요. 끓는 점이 내려가서 그렇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압력이 내려가면 녹는 점도 내려가요. 높은 압력에 있던 지구 내부 물질을 낮은 압력으로 딱 옮기면 재밌네요. 예, 그럼 녹아요. 녹아요. 높은 압력에서는 구체로 있더라도 얘가 바깥쪽으로 압력이 낮은 쪽으로 가면서 액체로 바뀔 수 있네. 그 생각은 처음 해봤다. 그리고 아까 우주먼지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어떤 암석에다가 물을 집어넣으면 암석의 녹는 점이 내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물을 뽑아내면 또 녹는 점이 올라가요. 물이 좀 있어주면 잘 잘 녹아요. 녹는다는 거죠. 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곳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지구상에서 그 세 가지 현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곳을 핫스팟이라고 부릅니다. 하와이 같은 곳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땅속 깊은 곳 어딘가에 뜨거운 게 있어가지고 거기가 핫스팟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뭐가 잘 모를 때 우리 핫스팟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압력이 내려가는 곳이죠. 압력이 내려가는 곳이 이제 말씀드렸던 중앙해령이에요. 계속 찢어지니까 밑에 있던 게 올라와서 거길 메꾸고 찢어지니까 또 올라와서 메꾸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현상들이 계속 생겨요. 멘틀에서. 그러다 보니까 압력이 내려가고 녹아서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거죠. 아이슬란드가 그런 겁니다. 아이슬란드. 거기서 화산 자주 폭발하죠.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물이 공급되는 곳인데 일본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곳이죠. 바다가 근처에 있으니까. 바다가 근처에 있다기보다는 해양 지각이 해령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지구 표면의 면적은 정해져 있는데 계속 생길 수 없잖아요. 어딘가에선 사라져야 되잖아요. 사라지는 곳이 해구입니다. 해구. 이렇게 훅 들어간. 네, 마리아나 해구 들어보셨죠? 예,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곳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해양 지각이 다른 지각 아래로 내려가 이걸 섭입작용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섭입이 되는 곳에서는 물이 들어가면 이제 물이 들어가는 거죠. 아무래도 해양 지각이다 보니까 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이 지구 내부로 물을 공급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마그마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일본 열도, 화산 활동. 화산이 우린 되게 무섭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구 온도가 떨어지고 뭐 등등